네, 안녕하세요. 직무역량중심 취업컨설팅센터 스완제이의 임송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영상에서 취업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구체적인 작성을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수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작성해야 되나를 좀 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지원 동기도 강점, 직무 강점도 강점, 성격 장단점도 강점, 그냥 다 강점을 이야기라고 하는데 똑같은 거 얘기할까요? 아무나 그냥 얘기할까요?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강점이라도 결이 어떻게 다른가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지원 동기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무리 지원 동기에도 내가 잘할 수 있어서 뽑아주세요. 하지만 이 회사가 이런데 거기에 내가 부합해요 라는 맥락으로 가야지 지원 동기를 강점으로 쓰라는 이야기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회사에게 진짜 요만큼 땡땡땡 회사는 저에게 적합합니다. 이게 지금 회사 소개의 끝인 이런 자기소개도 봤는데 그러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지원 동기는 회사에 대한 내용이 있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원 동기가 일단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와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로 나눠서 보자면 이 기업은 이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라는 건 이런 산업입니다. 혹은 이런 제품을 만든 회사입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제품을 만든 회사 중 이런 상황입니다. 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업계 1위라든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라든지 혹은 이런 신제품을 런칭을 했다라든지 등등 이런 상황입니다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이런 산업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 산업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산업이라든지 혹은 지금 이 회사가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제가 기업 문화 적합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 산업에서 꼭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산업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는 이 산업은 지금 이런 발전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산업은 앞으로 이렇게 잘 될 것이고 이 산업은 이런 점이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런 준비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라는 게 회사 지원 동기입니다. 회사 직무 지원 동기는 이런 산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산업을 이 직무에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 수도 있고 저는 이 산업이 하고 싶은데 특히 이 직무를 하고 싶은 이유는 이런 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왔습니다. 혹은 저는 이런 역량이 있는데 이 역량이 이 직무에 되게 잘 적합할 것 같습니다. 라든지. 근데 지금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캐치했을 수 있는데 내가 강점이 적합성이면 그 강점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흥미가 있어서 들어왔어요 라고 하시라면 흥미가 있으면 찾아봐야 돼요. 왜 우리가 소개팅 전에도 딱 사진 봤는데 좀 마음에 들어 이런 인스타 이런 거 이렇게 그런 거 하시잖아요. 염탐.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산업이나 이 직무가 마음에 들었으면 자연스럽게 심지어 이거는 나의 생명과 생계를 책임져주는 일인데 염탐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염탐이라는 걸 조금 더 구체화하면 직무 혹은 기업 혹은 산업 분석 거기다 더 추가적으로 그와 해당되는 전공에 대한 공부 혹은 박람회를 가본다든지 박람회를 갈 수는 없었어도 찾아봤다라든지 그런 최신 트렌드를 찾아봤다라든지 논문을 찾아봤다라든지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흥미가 있는 거지 그냥 흥미가 있어요 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준비성 없는 흥미는 얘기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흥미가 안 찾아봤는데 그러면 흥미보다는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 이유는 이런 기사를 접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분석을 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정말 면접 전에 기사 몇 줄 찾아볼 정도의 시간밖에 없었다면 발전 방향 혹은 발전 가능성 그리고 나에 대한 강점 위주로 어필하시는 게 유리하다. 흥미라는 건 반드시 웬만해서는 준비라든지 노력이 수반되어야 어필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무 강점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 좀 뽑아주세요 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직무 강점이 진짜 하나야. 이거 하나밖에 없다 하시면 뭐 지원 동기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직무 강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해서 설득하고 싶습니다. 면접관님들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뭐 이런 강점도 있지만 이런 강점이 훨씬 더 뭐 뛰어난데 뭐라고 하신다든지. 직무 적합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무 스킬, 예를 들면 하다못해 타자가 엄청 빠르다든지 내가 전공을 했는데 이런 전공 수업들을 많이 들었다든지 등등의 구체적으로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스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업무를 하는데 쓰이는 스킬. 그게 아니면 두 번째는 이제 역량, 우리가 잘 아는 능력 이런 건데 그 능력이라는 건 어떻게 보여주셔야 되냐면 유사 환경에서 일어난 유사 문제를 해결한 에피소드가 있어야 돼요. 저 되게 책임감 뛰어나요. 저 좀 뽑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는 다른 업무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업무를 해봤는데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매장 관리를 하고 싶은데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 이런 식인 겁니다. 혹은 정말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없다. 저는 이런 매장 관리를 하고 싶은데 제가 뭐 친구들과 그냥 마케팅 뭐 그런 뭐 동아리에서 했던 경험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장 직무 강점은 직무와 가장 유관된 그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격 장단점은 조금 더 성향적이어도 되는데 책임감이라든지 뭐 성실함 이런 건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막 너무 책임감이 뛰어나가지고 막 정말 막 피를 토하는데 막 피를 토한 걸 휴지로 닦아가면서 막 그 닦은 휴지가 막 이렇게 산처럼 쌓이고 뭐 이런 거 아니면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뽑는 사람 입장에서 책임감은 그럼 돈 주는데 책임감 없이 일할 거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자칫하면. 그래서 책임감이 극단적으로 엄청나다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그럼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말하는 걸 부드럽게 하고 친화력이 있고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면 기분이 좋아해. 이런 특징이라든지 나는 이렇게 막 친근감 있고 막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막 이렇게 막 친화력 있지는 않지만 나는 진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직설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만 딱딱 추려내서 해서 사람들이 같이 일하기 편하다고 해. 혹은 나는 그냥 굉장히 솔선수범해서 남들이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애시당초 인지하고 그런 걸 알아서 찾아다녀서 해. 라든지 이런 나의 성향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MBTI라든지 이런 검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뭐 활동가, 뭐 무슨 뭐 예언자, 뭐 이런 그거를 이렇게 보세요. 한번 잘 모르시겠으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 중에 나랑 제일 잘 맞는 성향은 이거네. 그럼 이걸 나의 강점으로 성격 장점으로 어필해야겠다. 이렇게 이 사람의 굉장한 특징이 드러나야지 그냥 막연하게 일을 열심히 합니다는 성격 장단점을 물어보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격 장단점은 이 직무와 결이 맞아야 하는데 그 결이 맞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직무가 뭐 친화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친화력보다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막 친화력 있고 막 사람들 좋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더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단점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만한 혹은 단점 꼬투리가 잡힐 수 있는 아주 요만큼의 요소라도 절대 얘기하지 않겠어. 뭐 이런 식의 면접을 준비하시는 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이 잘못됐다고 봐요. 면접관들이 이번에는 정말 무결점에 정말 천사 같은 막 정말 신적인 존재가 왔으면 좋겠다. 꼭 이번에는 무결점에 퓨어한 지원자를 뽑아봐야지 저번엔 실패했어. 뭐 이런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나의 특징을 단점이 드러날까 봐 혹은 단점 꼬투리 잡을까 봐 무서워서 불명확하게 어필하시면 떨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격 장단점은 나의 성향이 드러날 수 있는 나의 특질. 그 특질이 장점으로 부합되면 이런 거고 혹은 간혹 단점으로 이런 식으로 발현될 수 있으나 이게 단점으로 발현되지 않도록 이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안 그래도 해오고 있었어요. 라는 식의 뉘앙스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좀 지원, 동기, 직무, 강점, 성격 장단점의 내용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성격 장단점은 직무에서 좋아하는 결을 가진 성향이면 좋겠지만 꼭 직무 유관 경험은 아니어도 된다. 물론 직무 유관 경험을 어필하시면 좋겠지만요.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성장 배경은 사실 면접에서 물어보진 잘 않는데 성장 배경이 자기소개서 문항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장 배경은 직무자로서 성장한 배경, 즉 직무 준비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 배경에 이 세 가지 중에 이미 다 썼는데 이제 뭘 쓰지? 그리고 두 번째, 직무 강점, 지원 동기, 그리고 성격 장단점 다 이렇게 이쁘게 세팅해놨는데 면접에서 자기소개를 또 하라는데 이제 뭘 해야 되지? 여기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건데 성장 배경은 1번에 있다면 제일 좋은 걸 쓰세요. 1번에 있다면. 그런데 보통 1번에 있습니다. 성장 배경을 묻는 질문은. 그러면 일단 직무를 잘할 수 있었던 배경, 타고난 능력 발휘 경험이라든지 직무 역량 개발 경험을 주르륵 쓰세요. 막 다. 근데 약간 전체적인 개요를 쓰시는 거죠. 이런 거 있고 저런 거 있고 저런 거 있고 이렇게 쭉 쓰시고 단 이제 직무 강점에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꼽아서 나의 정말 나란 사람의 강점과 나란 사람의 역량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 경험이 직무 강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플러스 그러면 직무 강점에 만약에 이래서 썼는데 직무 강점에 아주 분량이 모자라. 분량이 모자랄 때는 이 경험이 이 직무에서 실제 이렇게 쓰일 것이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분량이 모자라서가 아니라서도 필요한데 이 만약에 면접관들이 그 자기소개서를 못 뽑을 때 이 사람 자체가 훌륭한 분을 뽑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진 역량 플러스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요즘에는 뭐 현직자분들이 하는 강의라든지 현직자분들이 하는 교육 캠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업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기준치와 기대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직무에서 이런 업무를 할 때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문제들을 이런 아까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문장을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어디서 넣냐? 요즘에 정말로 현직자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현업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스킬을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NCS를 보통 공무원 필기시험 준비하는 필기시험을 NCS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 필기시험도 NCS라고 통용돼서 불리기는 합니다만 NCS라는 건 국가직무능력표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건 이 업무가 뭐 하는 건지를 국가에서 다 적어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NCS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 검색창이 이렇게 크게 있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 설계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자동차 부품 설계가 뭐라는 업무인지 아주 자세히, 자동차 부품 설계에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아주 자세히, 필요한 자격증 아주 자세히 해서 6페이지 정도가 거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직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고 그 업무에서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이 업무가 가지고 있는 목표다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할 때 이런 뭐 지식들이 필요하고 그때 저의 이런 지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런 업무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좀 참고하시기 굉장히 좋고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구체화해서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NCS를 많이 검색을 해보시고
현업에서 실제로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는 현직자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브라든지 뭐 아니면 등등등 이런 걸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자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분들도 질문을 하면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물어보는 게 이제 입사 후 포부거든요. 입사 후 포부는 입사 후 계획을 구체화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입사 후 포부를 말씀하실 때 혹은 면접을 준비하실 때 저는 여러분께서 이런 마인드를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 뭐 김연아 선수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직접 만나 물어보진 않았지만 김연아 선수는 이번 대회는 그냥 나가는 거고 뭐 어차피 안 될 거지만 경험 쌓으려고 가시나요? 혹은 이거는 무조건 내가 될 거다. 그리고 되게 만들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연습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면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니까 면접을 준비할 때에도 면접 준비 그냥 남들도 뭐 가는 거 나도 우연히 뭐 기회가 생겨서 뭐 요즘 뭐 취업 뭐 잘 안 된다니까 그냥 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 준비해 봐야지. 아 이거 떨어지면 진짜 열받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태도로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이 회사에 진짜 갈 거고 내가 이 회사에 가면 무슨 일을 할까 궁금한데 하기 싫은 일은 어떡하지?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는데 일단 찾아볼까? 라는 식으로 진짜 소개팅 상대 찾듯이 굉장히 감정을 이입해서 찾으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방대한 시간을 들여서 자료를 검색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을 가지고 검색하면 이게 그냥 막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 열이 받아요. 아 이게 무슨 이 직무가 뭐 하는지 알 수가 없네. 막 더 딥한 자료들을 찾게 되고 더 내가 감정을 이입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모든 업무를 본인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도 이 업무 제가 다 할게요가 아니라 전 특히 이런 업무나 이런 상황이 특화돼 있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어필하시는 게 더 구체화되고 내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하네. 근데 특히 난 이 업무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그걸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거기에 대한 강점 붙여주시고 그 강점이 이런 것들을 그 에피소드 있었지. 그거 붙여서 한번 설득해보자. 이런 식으로 강점을 짜는 겁니다. 입사 후 포부는 내가 실제로 봤을 때 이 산업은 이렇게 발전을 하겠네? 그러면 뭐 내가 인센티브 받는 것도 좋지만 추가적으로 내가 우리 회사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내가 이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나는 입사 후에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는 입사 후에 이런 발전 능력을 더 키워서 제가 이 회사에도 기여하고 저 스스로도 커가고 싶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해서 커야 되냐? 한 직무가 보통 한 전공만 뽑진 않아요. 그 직무와 유사한, 그 직무와 유관된 몇 가지 전공을 뽑겠죠. 그러면 여러 전공자들이 어울려서 업무를 할 때 제가 좀 부족하거나 잘 모르는 이런 타 전공 지식을 한번 공부해봐서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라든지 혹은 제가 지금 이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왔는데 저의 전공 지식에서 앞으로 더 딥하게 이런 공부들을 하겠습니다. 라든지 저는 전공 공부만 했지 실제 사무적으로 이걸 적용시킬 수 있는 뭐 실험법이라든지 뭐라든지 뭐 이런 것들 혹은 정말 뭐 엑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사무적인 능력들을 빨리 키우겠습니다죠. 그럼 사무적인 능력은 초기일 거고 업무를 더 딥하게 들어갈 때 정말 실제적으로 이 업무 좀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진짜 전문적인 능력은 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5년 후, 10년 후겠죠. 그럼 그게 5년일 수도 있고 4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런 업무 능력들을 쌓아서 제가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산업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더라고요. 이런 전공들의 융복합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런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혹은 이 산업이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IT 전공자가 아님에도 IT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부하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구체화시켜서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라고 하면 그래서 결국 3원칙을 우리가 써보자면 관계 역량은 안 돼요. 관계 역량이라는 건 그냥 막연히 친화력. 저는 친화력으로 회사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어서 이렇게 관계 역량이라고 제가 표현한 건 직접적으로 회사에 돈이 되냐 안 되냐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뭐 해결했다, 갈등을 해결했다도 뭐 친화력을 바탕으로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작성들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작성했고 그
해결했고 그 방법을 쓸 수 있는 나의 역량은 이거다가 어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직무 역량이라는 건 회사의 이득이 돼야 돼요. 정말로 돈을 더 벌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 프로세스를 단축해서 혹은 생길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회사에 이윤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가진 건 친화력 하나다라고 예를 든다면 친화력을 바탕으로 거래처 발주를 내가 확대할 수 있다. 실예로 이러면서 그냥 친구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친화력을 가지고 있었더니 실제 나에게 이득이 됐던 사례 이런 거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수식어구보다 구체적인 수치가 좋다. 이런 것들은 그냥 요즘 같은 경우에 막연하게 30% 매출 상승시켰어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필이 잘 안 되고요. 내가 R을 익혀서 SPSS를 익혀서 매일 3시간씩 노력했더니 라고 구체적으로 나의 노력에 대해서도 수치화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결과에 대한 수치보다는 노력에 대한 수치나 노력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면접관들이 혹은 인사 담당자들이 이 사람이 뛰어나서 뽑을 수도 있겠지만 그 뛰어나다는 건 사실 이력서상의 스펙으로 이미 검증을 한 거고요. 자기소개 서로 넘어왔다라는 건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 회사 면접 불렀는데 면접 안 오면 어떡하지? 면접 뽑아놨더니 오래 안 다니면 어떡하지? 등을 검증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관심도와 노력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을 수치화하시고 노력을 증명하시고 관심도를 증명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결과 같은 거 부차적으로 서브로 깔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직무 산업 기업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지원 동기에서 말씀드렸죠. 그냥 무시할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들도 같이 열심히 어필을 해주셔야 된다. 현업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 작성 꼭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닌데 스크립트를 가져왔어요. 성장 배경 먼저 지원 분야에 대해서 역량을 어필해주는 성장 배경 어떤 그 준비 문장이 위에 있고요. 제가 가진 이 지원 분야로서 제가 가진 역량은 이겁니다. 이런 문제 상황이 오면 이렇게 저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강점은 제가 이런 업무를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 때 이런 문제 상황 순간에 이런 해결할 수 있는 지원자입니다. 이게 이제 성장 배경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화해서 배경은 사실 뒤로 가주는 게 좋아요. 성장 배경도 맨 처음 읽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맨 처음 읽을 때부터 이 직무와 이 기업의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바로 보여주면 면접관 입장에서 아주 땡큐겠죠. 자기소개서가 튀려면 막 튀는 제목을 붙이고 이런 게 아니라 직무와 현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튑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을 기를 수 있었던 배경은 이겁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런 걸 해왔고 이런 순간에 이렇게 해왔고 저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뭐 등등등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 동기에 대한 문장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일단 강점을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업무 상황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 산업은 이런 현 상황에 처해 있고 앞으로 이런 미래 산업 이슈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런 이슈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혹은 이런 이슈로 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경험이나 보유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업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경험이 이런 경험 갖고 있는데 이런 교육기관에서 있었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역량을 길렀다. 이것들은 이걸 다 적으시라는 게 아니라 이것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걸 적으시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는 이런 인재가 되겠습니다로 마무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성격 장단점은 장점, 단점으로 나눠봤는데 장점은 구체적인 예시가 있어야 돼요. 저의 장점은 무엇입니다?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예시. 저는 이런 문제 순간에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저의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삶의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강점은 이런 업무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는 식인 거죠. 단,
단점은 예시 상황을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순간에 이런 식으로 행동합니다라고 객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합니다라는 노력이 조금 더 구체화돼야 돼요. 정리하면 단점은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쓴다기보다 내가 어떤 식으로 단점이 발현되는지를 일반화시켜서 저는 예를 들어서 팀 프로젝트를 할 때 꾸준히 일을 주로 맡는 편입니다. 그럼 이게 왜 단점이 될 수 있냐면 이라는 식으로 일반화, 객관화를 시켜주시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직무 강점인데 직무 강점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저의 직무 강점 무엇입니다. 이런 문제 상황을 이렇게 해결했고 이런 난관이 있었지만 이런 방법을 추가적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게 그 다음이 문제라고 했죠. 해당 강점이 이런 업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부분이 구체화되는 게 직무 강점을 잘 쓸 수 있는 포인트다. 왜냐하면 대부분 비슷한 수업을 들었고 대부분 비슷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강점이 자기소개서에서 튈 수 있는 방법은 업무에 대한 이해도, 업무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지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보여주셔라. 마지막으로 이제 입사후 포부인데 입사후 포부는 제가 이 직무에 입사하면 전 이런 인재로 한번 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IT 융복합 인재 혹은 뭐 화학공학적 지식을 가진 뭐 전기전자공학과 인재 뭐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잡아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업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고 그를 위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이런 공부를 할 것이고 뭐 예를 들면 퇴근 후 얼마 동안은 이런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성과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뭐 면접에도 좀 해당이 되는 시나리오 작성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마무리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진짜 내가 이 회사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나도 나를 안 믿어주면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고 싶다. 가야겠다. 난 갈 거다. 그럼 난 여기서 무슨 일을 하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여기에 갈 만한 나의 강점은 무엇일까라고 조금 더 절박하고 생계와 유관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열심히가 아니라 몰입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 인사 담당자 혹은 면접관들을 여러분께서 설득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답변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믿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꼭 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몰입해서 작성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